여러분, 혹시 요즘 빚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갚아도 줄지 않는 이자, 연체로 인한 독촉 전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던 분들께 드디어 희망의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정부가 2025년 9월부터 아주 특별한 제도를 시행합니다. 그 이름도 생소한 배드뱅크와 새출발기금 3.0. 이 제도를 통해 수많은 분들의 채무가 최대 90%까지 감면되고 어떤 분들은 아예 전액 탕감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 가만히 기다린다고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조건을 갖췄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채무 탕감의 골든타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썰좌 채널과 함께 차근차근 알아가 보시죠. 1단계. 이 제도가 만들어진 진짜 이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정말 많은 경제적 충격을 겪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들, 급하게 돈을 빌려 생활을 이어가야 했던 서민들. 그때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지금은 그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원금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부는 이 상황을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적 재난에 가까운 문제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자 부담과 채무 구조를 조정해주는 새출발기금 제도를 새롭게 개편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새출발기금 3.0은 이전보다 훨씬 파격적이고 실질적입니다. 대상도 넓어졌고 감면폭도 커졌으며 절차도 훨씬 간소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제도는 단순한 채무 조정이 아니라 한 번 더 살아갈 기회를 주는 구조적 리셋이라는 점입니다. 2단계. 누가 대상이 되는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제도를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정상적으로 상환 중이지만 이자 부담이 과중한 사람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미 연체가 발생한 사람들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최근 6개월 이상 연체 중이거나 신용회복위원회나 개인 워크아웃 같은 채무 조정 제도에 참여 중이거나 혹은 금융채무불이행자, 이른바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분들도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연체 전 단계, 즉 연체는 아직 없지만 월 상환액이 소득의 절반 이상이어서 향후 연체 위험이 큰 사람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체 여부보다는 지금 얼마나 빚이 무겁게 느껴지는가가 중요한 기준이 된 겁니다. 3단계. 감면율은 어느 정도인가? 이번 제도의 핵심은 얼마나 탕감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연체 기간이 90일을 초과한 경우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최대 90%까지 감면됩니다. 이는 단순한 유예가 아니라 실제로 탕감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채무가 있고 그중 700만 원이 연체된 상태라면 재산이 거의 없는 분들의 경우 최대 630만 원까지 탕감받고 나머지 70만 원만 갚으면 되는 방식입니다. 심지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엔 전액 탕감도 가능합니다. 특히 소득이 거의 없고 재산도 없는 고령층이나 장기실직자, 중증 질환자, 이른바 취약계층에게는 원금 자체도 아예 사라질 수 있습니다. 4단계. 꼭 작성해야 할 서류와 준비물.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싶지만 막상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해 하시죠. 이번에는 그 준비물을 하나하나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인의 채무 내역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신용정보 조회서. 이는 나이스지킴이나 KCB 같은 신용평가 사이트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소득 관련 증빙 자료입니다. 근로소득자는 급여명세서, 자영업자는 사업소득원 천징수영수증, 무소득자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서나 기초생활수급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셋째, 재산 내역입니다. 자동차, 부동산, 예금 잔고 등 보유 자산에 대한 정보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조정 신청서와 함께 간단한 본인 상황 진술서도 함께 첨부하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서류는 인터넷 신청 시 스캔 파일로 제출하거나 오프라인 센터에 방문해서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5단계. 신청 절차와 방법입니다. 이제 준비물을 챙겼다면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신청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온라인, 또 하나는 오프라인 접수입니다. 온라인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공식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한 뒤 채무조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신청 자격 자동검사 시스템도 운영 중이라 간단한 질문에 답하면 내가 신청 대상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접수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서류를 들고 방문하면 담당자가 1:1로 신청서를 도와주고 필요한 서류가 부족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 인원이 많을 수 있으니 사전 예약을 하거나 오전 이른 시간대 방문을 추천합니다. 6단계. 유의사항과 꼭 알아야 할 점입니다. 신청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먼저, 허위 서류 제출은 절대 금물입니다. 소득을 낮게 보이기 위해 일부러 위조하거나 자산 내역을 누락하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바로 걸러지고 향후 모든 제도 이용에 제한이 생깁니다. 또 하나는 신청서 제출 후 심사 기간 동안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연체를 만들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심사 중에는 새로운 채무를 만들거나 기존 채무를 연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심사는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걸리며 문자 또는 이메일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7단계. 실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이 제도가 얼마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주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58세 자영업자 박모 씨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매출이 반토막 나면서 카드론과 대출을 돌려막다가 결국 1억 원 가까운 채무에 연체까지 겹쳤습니다. 하지만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7천만 원이 넘는 채무가 탕감되고 자녀 금액도 5년 분할 상환으로 조정되면서 사업을 재정비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67세 여성 이모 씨. 남편 병원비와 생활비로 소액 대출을 반복하다가 총 1,200만 원이 연체된 상황이었지만 수입이 거의 없고 재산도 없다는 점이 반영되어 전액 탕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기초연금과 자녀의 지원으로 다시 생활 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8단계. 자주 묻는 오해와 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믿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오해 몇 가지를 짚어볼게요. 이거 신용등급 완전히 망가지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오히려 이자 연체를 방치하면 신용에 더 큰 타격이 갑니다. 채무 조정을 신청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면 신용 점수는 오히려 회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청하면 재산 다 압류당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신청한다고 해서 기존 자산이 바로 압류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고의적인 재산은닉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자만 가능한 거잖아요. 이번 제도는 연체자뿐 아니라 연체 전 위험군도 포함되며 심지어 이자만 내던 사람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9단계. 빚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면서도 나는 해당이 안 되겠지. 지금 신청해봤자 뭐가 달라질까? 그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오랫동안 갚지 못한 빚, 늘어난 이자, 가족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계신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시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되살리는 제도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지금 수많은 분들이 조용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10단계. 신청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준비를 요약해드립니다. 첫째, 나의 채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신용조회서를 발급받아 채무 금액과 연체 여부를 확인하세요. 둘째, 소득과 재산 관련 자료를 준비하세요. 정확한 자료는 빠른 심사에 결정적입니다. 셋째,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중 어떤 방식이 편할지 결정하세요. 시간이 여유롭다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넷째, 감면을 기대하기보다 현실적인 상환 계획을 세우세요. 성실한 상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만 잘해도 한 달 뒤에는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